저 적곡은 움직이지 마. 경비들이 한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야간 청소부 이준혁이었어요. 가방에서 회장 전용 만년필이 굴러나왔죠. 검은색 몽블랑 맞춤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역시 정과자는 믿을 수 없어. 강태일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전체 영상입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돌렸어요. CCTV 화면 속 청소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저 곡은 쇼팽 녹턴 20번. 20해 전 사라진 아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이 피아노가 다시 울린 날, 한 가족의 20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날 밤 준혁이 처음 그 피아노 앞에 섰던 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4시 태성그룹 본사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휴, 오늘도 힘들겠네. 이준혁은 청소도구를 끌며 한숨을 쉬었어요. 28살 야간 청소부. 소년원 출신이라는 딱지 때문에 다른 일은 구할 수조차 없었죠. 복도 끝에서 동료 청소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은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쳤어요. 정과자랑 엮이기 싫다는 거였죠. 20층 복도를 지나다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과 검은색 만년필이 놓여 있었죠. 구석에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창가에 놓여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준혁은 무의식적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저절로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만져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의자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첫 번째 건반을 눌렀습니다. 땡 마이너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었는데 손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듣지 못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일 회장이 서 있었어요. 야근 중 피아노 소리를 들은 겁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그 피아노의 소리를요.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곡이었어요. 20해 전 아들 민우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바로 그 곡. 터치도 템포도 감정선까지 똑같았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미칠 듯 뛰었죠.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눈을 떴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네가 왜 여기 있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혁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어떻게 그 곡을 칠 수 있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당장 나가.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이 발칵 뒤집혔어요. 회장님 만년필이 없어졌대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보안팀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 집무실에서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집무실 출입 기록입니다. 단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야간 청소부가 나왔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야간 청소 담당 이준혁입니다. 서윤이 파일을 건넸어요. 회장님, 이 사람 신원 확인했습니다. 회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년원 출신이라고? 네. 10대 때 절도죄로 2년간 복역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연주는 분명 민우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눈앞의 자료는 달랐죠. 정가자, 절도범, 당장 불러. 30분 후 준혁이 올라왔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양옆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 여기 들어왔지? 네, 청소하러. 그때 내 만년필 봤나? 못 봤습니다. 저는 피아노만. 정가자 주제에 거짓말까지 하나?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나? 회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CCTV를 보면 맞네. 자네가 들어간 게 분명히 찍혀 있어. 하지만 저는 정말 나가게.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당장 해고 처리하게.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들이지 마. 준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회장님, 정말 억울합니다. 나가라고 했어. 회장의 고함에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나왔어요. 문이 닫히자 회장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민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연주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준혁은 허름한 빌라 2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준혁아, 왔구나. 무슨 일 있었니? 75살 박철수 할아버지였어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준혁은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해고당했어요. 뭐라고? 도둑으로 몰렸어요. 안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혁을 꼭 안아줬어요. 할아버지는 안다. 우리 준혁이가 그럴 리 없지.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정가자니까.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니. 이틀이 지났어요. 준혁은 구인 광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정가 기록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준혁 씨 맞으시죠? 태성그룹 상무 최민석입니다. 준혁은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께서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신 것 같다고 후회하고 계세요. 당신 피아노 연주를 다시 듣고 싶으시대요. 준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내일 저녁 8시에 회장실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회장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대요. 할아버지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조심해라. 재벌들은 믿을 수 없어. 괜찮아요.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준혁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할아버지가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잘하고 와. 준혁은 태성그룹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로비에서 최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이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최민석이 회장실 문을 열어줬어요. 아, 가방은 여기 두고 가세요. 격식 없이 편하게 만나고 싶으시대요. 아, 네. 준혁은 가방을 건넸어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남은 최민석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회장의 만년필이었습니다. 최민석은 만년필을 가방 안에
깊숙이 넣었어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군. 준혁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회장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가에 피아노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준혁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첫 음을 눌렀습니다. 땡 마이너스.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경비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쳤습니다. 이준혁 씨,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전 아무것도. 가방에서 회장님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최민석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지퍼를 열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이 보였어요. 이게 왜 여기?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최민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오라고 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전 연락한 적 없습니다. 최민석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통화 기록이 깨끗했습니다. 함정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경비들이 준혁을 끌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일 회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전 정말 안 했습니다. 함정이에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데려가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회장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피아노가 보였어요. 건반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피아노 앞에 섰어요. 건반을 만졌습니다. 민우야, 정말 내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찰차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을 태우고요. 회장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분명 도둑을 잡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회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준혁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이준혁 씨, 솔직하게 말하세요. 경찰이 물었어요. 안 했다니까요. 전 정말 모릅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당신 가방에서 나왔어요. 누가 넣은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준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는 경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이해 대신 절 가두세요. 어르신,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20년을 키웠는데. 할아버지, 아닙니다. 준혁이 울먹였어요. 할아버지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다. 내가 안 했다는 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같은 시각 태성그룹 회장실. 서윤이 홀로 남아 CCTV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영상을 되돌렸어요. 준혁이 회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잖아. 더 되돌렸어요. 최민석이 준혁의 가방을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최민석이 가방을 열고 뭔가를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함정이었어.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최민석이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회사는 우리 거야. 결혼하면 난 사장, 넌 회장 조카. 완벽하지?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약혼자. 함께 회사를 차지하려던 공모자. 내가 뭘 한 거지? 서윤은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파일 목록에 또 다른 영상이 보였어요. 준혁 피아노 연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준혁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터치, 이 템포,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촌 오빠 민우가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었어요. 설마, 서유는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우가 피아노 앞에 앉은 사진이었어요. 민우의 얼굴과 준혁을 비교했습니다. 코 모양이, 눈썹이 닮아 있었습니다. 오빠일까?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정말 오빠라면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상속, 회사, 재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어 보였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최민석이었어요.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CCTV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오빠. 서윤은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삼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서윤은 노트북을 켰어요. 최민석이 가방에 만년필을 넣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최민석이 준혁 씨를 모함했어요. 왜 서윤이가?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엔 묵인하려 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가 돌아오면 제 상속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준혁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민우 오빠와 똑같습니다. 터치, 템포, 감정선까지요. 서윤이 어린 민우의 사진을 꺼냈어요. 얼굴도 닮았어요. 나이, 실종 날짜, 모든 게 맞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구해야 해요.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차를 대. 30분 후 경찰서. 이준혁 씨를 석방해 주십시오. 오해였습니다. 회장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서장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석방하겠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준혁과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회장을 보고 멈췄어요. 미안하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를 의심해서 DNA 검사를 해도 되겠나? DNA요? 자네가 내 아들일지 모른다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전 7살 아들을 잃었네. 그 아이도 피아노를 쳤지. 자네와 똑같이.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혁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입안을 채취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온다네. 준혁과 할아버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회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집에서 할아버지와 조용히 지냈어요.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면 할아버지는 어떻게요? 준혁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20년 동안 함께 있었잖니. 그것만으로 충분해.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혁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네, 가겠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실.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는가? 회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준혁이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자네가 내 아들이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네, 민우야.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어. 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아니야. 넌 강민우야. 내 아들이야.
회장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돌아와줘. 하지만 저를 키운 건 할아버지예요. 알고 있네. 그분도 모셔오게. 우리 가족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어요. 오빠, 정말 오빠였어요. 서윤이 준혁을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모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회장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해도 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최민석을 끌고 들어왔어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최민석을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최민석이 준혁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준혁은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최민석을 끌고 나갔어요. 준혁은 서윤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거를 내놓으셨다고 들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데요.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봐야 해요. 그래. 내일 다시 보자꾸나. 준혁은 회장실을 나왔어요. 자신은 누구일까요? 이준혁일까요? 강민우일까요? 20년을 키워준 할아버지. 20년을 찾은 아버지. 둘 다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강태일 회장의 저택. 거실에 회장, 서윤,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 달려가 맞았어요. 회장이 할아버지 앞으로 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20년 동안 키워주셨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버지십니다. 함께 살아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25년 전 태성그룹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했죠. 회장이 놀란 얼굴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를 키우며 용서했어요.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용서했습니다.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박 사장님, 우리 회사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손자가 행복하면 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사시는 건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요. 서윤이 말했어요. 오빠, 피아노 한 번만 쳐줄래요? 준혁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첫 음을 눌렀습니다. 땡 마이너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오빠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침묵했던 피아노가 다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어요. 준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잘했어, 민우야. 아니, 준혁아.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고쳤습니다. 강민우이자 이준혁이지.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혁도 웃었습니다. 자신은 둘 다였어요. 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행운아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20년의 겨울이 끝났어요. 준혁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